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종구 수장입니다. 두 번째 시간이죠. 10월 7일 뉴스 특징주, 대형주 위주로 해드리는 2부 시간으로서요. 가장 먼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헬릭 스미스 자체 임상 결과 11개월 안정 유효성 지표 입증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현대차 4분기 집중되는 모멘텀 주목. 오늘 기아차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기아차 실적 개선 주목 나왔고, LG화학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크게 밑돌듯 화학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나온다죠. 3분기 실적이. 한번 내용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 스미스는 통증성 DPN에 대해 미국에서 실시한 임상 3-1B의 상에서 주평가와 부정평가 지표인 12개월 안정성과 유효성 지표 모두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7일 공시했다. 자, 보면은 지난달 24일이죠? 그러면 그때 임상 실패한 거하고 요번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그죠? 자, 여기 화면에 보이다시피요. 지난번 실패한 것은 임상 3-1상 실패고요. 이거 요번에 얘기한 거는 임상 3-1B라고 그러죠? 이 별도의 임상실험 계획서에서 승인 과정을 거쳐 독립적으로 행사한 것이 임상 3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회사 측은 임상 3-1상, 그러니까 지난번에 실패한 겁니다. 그 NCT 번호가 02427464이고 이번에 약효가 입증됐다는 것은 3-1B상은 NCT 번호가 040-550-90으로죠. 그러니까 완전히 별도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독립적인 임상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최근에 실패했던 그 임상이 실패했던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오죠. HLB도 한 2달 전인가요? 임상 실패했다는 얘기와 함께 주가가 크게 하락했는데 오히려 이번 달 1일이죠. 강한 또 성공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100% 넘게 크게 상승하면서 바이오 업종을 전반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가 이제 바이오주들 종목별 뉴스, 어차피 시장이 이 헬릭 스미스가 HLB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여타 종목들도 따라간다 그랬죠. 요 나왔던 얘기 보면 신라젠도 주가가 지금 현재도 신라젠이 한 23%, 2,600원 정도 올라서 지금 13,500원 정도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도 크게 올랐죠. 그 올라간 이유가 지금 이제 세계적인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지분을 늘렸다는 얘기죠. 기존의 지분이 352만 주 갖고 있었는데 한 3만 주 이상 더 매수를 하면서 지분을 5.1% 355만 주로 늘렸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보고서고, 또 코오롱 생명과학도 코오롱 치수진 때문에 인보사가 허가가 취소됐죠. 이제 유탁 생산을 하는데 그 사업을 위해서 다른 후보 물질에 대해서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코오롱 생명과학도 한 6% 올라가고 HLB는 연속성 있게 지금 한 17%, 17,000원 20% 올라가고 신라젠도 23%, 헬릭 스미스는 상한가, 그렇죠? 그러면 사고 친 종목들,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하락한 종목들이 지금 바이오 업종을 이끌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ABL바도 지금 보면 바이오도 11% 올라가는데 이 주가도 크게 빠진 상태에서 한번 주가 모습을 보면서 바이오주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나온 것이 이제 헬릭 스미스 기사가 나온 거니까는 헬릭 스미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릭 스미스, 그렇죠? 오늘 지금 상한가죠, 헬릭 스미스. 21,900원, 그죠? 21,500원, 그래서 93,200원으로 진행되고, 지금 상한가 장도 45만 주, 거래량 지금이 120만 주. 한 번 정도는 무너질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HLB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봤을 때, 좀 더 연속성은 나오고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HLB를 설명을 하면서, HLB를 꼭 매매하라는 것은 아니고, 바이오주를 이끌고 가는 그런 종목이니까는 그거를 기준 삼아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길게 끌고 갈 것이냐, 짧게 치고 나갈 거냐를 판단하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사고 친 종목들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사고 못 친 종목과 덜 빠진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라가고 있죠. 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이제 레고캠이라든지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근데 이러한 사고 친 종목들이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되면은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에요. 헬릭 스미스 단발성 같지는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뭐 신라젠도 그렇죠? 신라젠도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뭐 HLB는 뭐 웬체 강한 그런 흐름이니까요. 이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뭐 5만원 밑에서 지금 10만원 100% 넘게 올라왔죠. 아까 말한 재료가 있던 코오롱 생명과학도 6.4% 정도 강한 그런 상승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셀트리온이라든지 아니면은 레고캠이라든지 그렇죠? 뭐 유한양행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뭐 이렇게 플러스 거는 나와주지만은 강한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은 어차피 바이오 업종 전체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오히려 좀 크게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다니기보다는 오히려 순환매를 기다리고 길목을 지키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리기 때문에, 레고캠 바이오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0원 정도 나오는데 크게 부담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적 사항도 상당히 좋아요. 상대적으로 덜 빠져서 지금 못 올라가는 것 뿐이다 해서 오히려 레고캠 바이오 밀릴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늘려도 큰 부담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현대차 4분기 집중되는 모멘텀에 주목하자 그죠? 근데 실적이 기아차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실적이 3분기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여기 실적 나오죠?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1,3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1% 크게 증가를 한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4분기에도 모멘텀이 잇따릅니다. 제네시스 GV80, 그리고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제네시스도 또 G80 판매로 내수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11월부터는 소나타의 북미 판매가 본격화된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3분기 실적도 좋고 4분기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데, 주가는 최근에 상당히 약간 그런 흐름을 보여주죠. 현대차 보면은 그렇죠. 추세가 한번 기아차가 일단은 연중 고점을 돌파했다가 무너지면서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은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라가서 좀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따라 살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지금은 시장이 이제 다시 크게 밀렸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세, 저점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처음에 크게 밀렸다가 올라갈 때는 낙폭 과대주, 아까 우리가 바이오주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낙폭 과대주들이 올라가고 그동안 덜 빠진 종목은 숨고르기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자동차 업종도 뭐 갖고 계시는 분들은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에 뭐 더 이상 크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나 뭐 기아차도 지금 뭐 한 일주일 이상 좀 크게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더 이상 밀릴 것은 없습니다. 뭐 더 빠질 폭은 없지만은 여기서 바로 정고점 돌파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은 홀딩을 하되 신규 매수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기다리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LG화학 3분기 실적 전망치 크게 밀도뜻. 뭐 LG화학뿐이 아니라 화학 업종 전체가 상당히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말씀드리면서 그에 관련된 종목들이 3분기 실적이 나쁘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실적 발표할 쯤 가서 매수를 하자. 그러니까 실적이 나쁘다는 이유로 미리 다 매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 악재가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 라는 그런 판단. 한번 내용 볼까요? SK증권은 7일 LG화학에 대해 3분기 실적이 전망치보다 크게 밑돌 전망이라며 목표 주가를 기존 4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내려잡았다.
영업이익이 4,023억으로서요. 그보다 훨씬 밑도는 2,930억을 지금 예상하죠. 상당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년 전기차 배터리 성장 속도는 프리엄을 작용할 정도로 판단되며 내년에는 흑자 전환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화학 본업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고 중국의 공격적인 신증설 추세로 봤을 때 이러한 화학업종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침체는 2020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면은 반등이 나와도 그게 강하게, 그러니까 자동차, 전기차가 강한 호재성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은 LG화학의 상승세는 본격화되기는 쉽지는 않겠다는 얘기죠. 한번 주가 움직임, 악재가 나왔을 때 주가 움직임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저점을 깨고 내려가죠. 30만원 깨졌는데 오늘은 또 빠지면서 29만원도 깨서 28만 9천원, 한 7천원, 2.3%네요. 흐름이 좋지 않죠. 이날도 아마 실적 악화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을 겁니다. 9월 25일날 개파락하면서 대량 거래 96만 주죠. 그러면서 6.7% 하락. 이제 이때서부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종목들 우리가 뭐 관심 가져볼 필요는 없지만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참 속상하겠지만은 시간이 좀 더 걸릴 거다. 단순히 여기서 나오는 상승은 낙폭에 대한 반등은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은 추세적인 상승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내려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높아지는 반도체 턴어라운드 기대감에서 대신증권이죠. 7일 대신증권은 올해 3, 4분기 반도체 실적 전망치가 가장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연말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여부에 집중할 것으로 조언했다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주가를 이제 상향 조정이 이뤄지고 있죠.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오늘은 뭐 보합권 수준이네요. 48,000원. 근데 윗꼬리를 조금 달아주는 모습인데 뭐 거래량이 지금 380만 주, 전일 930만 주. 뭐 전일 거래량보다는 조금 감소하는 그런 모습인데 뭐 업황 자체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여기서 크게 하락할 일은 없다. 삼성전자 실적이 내일 발표죠. 한 7조 한 3천, 4천억 정도 좀 전망들이 우세한데 네. 3분기보다도 또 4분기 아까 말한 대로 반도체 업황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실적은 좋아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상장사에 대한 실적도 보면요. 전체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걸로 전망들을 하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 자체도 그리고 삼성전자도 더 이상 밀릴 것이 없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갖고 계시는 분 지속적인 홀딩을 해도 되고 뭐 내가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은 뭐 삼성전자 좀 매매 임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판단에서 시장에 대해서 겁먹을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2부 대형주하고 이제 바이오주들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한 지 한 20일이 조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뭐 나름대로 그래도 구독수가 이제 100명 이상 넘어오고 그리고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한 200~300명 돼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도움이 조금이라도 이 방송이 되신다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